자, 다음 3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이제 패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오른쪽에 패널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저는 입에 팔레트가 익어가지고 저 팔레트라고 합니다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옛날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뭐 요즘에는 뭐 기본으로 하면 이렇게 열면 기본 이제 프로퍼티 창이 패널이 따로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간단한 뭐 또는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꺼내 놨나 봐요. 2021에는. 그러고 뭐 각각 항목들을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얘들이 또 너무 중요하다, 자주 쓴다라고 하시면 클릭 앤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빼놓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우리가 자주 썼던 이 아트보드 같은 것도 저는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혹시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빼놓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는 없지만 자주 쓰이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윈도우에 특히 이 패스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자주 쓰였잖아요. 뭐 패스파인더뿐만 아니라 얼라인도 자주 쓰였는데 이게 트랜스폼이 요거하고 똑같죠. 여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쓸 일이 없겠죠. 그럼 뭐 X표 눌러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뭐 또다시 패스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다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시 떼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뭐 스트로크하고 패스파인더는 이렇게 분리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또 중요하긴 하지만 꺼내놓긴 해야 하지만 이 두 개를 뭐 굳이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얘를 이렇게 살짝 넣으시면 이런 데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뭐 내 입맛에 맞는 작업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 밖으로 떼놓을 수도 있고 뭐 떼놓은 것들끼리 뭉쳐 놓을 수도 있고 다시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다. 작업하기 전에 뭐 또는 작업 중간에라도 뭐 이렇게 뭐 빼놓을 수 있고 넣을 수도 있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또 막상 또 새로운 작업을 하려고 하면 뭐 이때는 패스파인더가 많이 쓰였는데 이번에는 패스파인더가 잘 쓰지 않는 상황인데 다시 초기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 가시면 다시 초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초기화가 되죠. 그러고 나서 또다시 꺼내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3페이지 우측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도구 툴이에요. 도구 툴 4페이지 보시면 도구 툴인데 이렇게 도구 툴 보시면 도구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네,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가이드선을 잠궈놔서 선택이 안 됐네요.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검정색 선택 툴이에요. 그죠?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이동, 그 다음에 크기 조절, 그 다음에 회전할 때 쓰이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바운딩 박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사각형을 하나 꺼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별 또는 원 뭐 이런 것들을 하나 꺼내서 한번 보시면 가로 열고 바운딩 박스라는 건 뭐냐 하면 선택 툴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사각형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겁니다.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찍혀 있죠. 그 다음에 사각형도 바운딩 박스가 생겨요.
그런데 사각형은 바운딩 박스를 보면 사각형 그 선에 정확하게 물려 있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가 이 별이나 원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실은 눌러봤더니 점 8개가 이렇게 생긴 것처럼 사각형도 이렇게 점이 8개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선에 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운딩 박스가 보이진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점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 바운딩 박스가 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택 툴을 이용을 하시면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동, 옮겨 놓을 수 있죠. 뭐 얘도 이런 데 배치하고 별도 이런 데 배치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음 크기 조절은 바운딩 박스를 이용을 해서 모서리나 아니면 요 점 8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잡으셔가지고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생기는데 얘도 점을 잡아서 크기를 변경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바운딩 박스는 회전의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로테이트 툴을 배우긴 했지만 중심을 기준으로 이 도형의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경우에는 간단하게 회전 툴을 거치지 않아도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모서리에 갖다 대는 거는 똑같아요. 그죠? 크기를 조절할 때와 똑같긴 한데 여기서 좀 더 범위를 밖으로 조금만 더 변경 가보시면 이렇게 곡선으로 아이콘이 변하거든요. 이때 이제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시면 도형이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모서리에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도가 좀 나가서 이제 회전 툴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회전 툴을 안 써도 선택 툴로도 회전을 줄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스케일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굳이 스케일 툴을 쓰지 않아도 얘가 크기가 변경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회전 툴과 선택 툴의 빈도는 얘가 있기 때문에 좀 적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회전을 시킬 거냐 또는 어느 점을 기준으로 크기를 변경을 시킬 거냐 이럴 때는 이제 꼭 이 툴을 써야만 해결이 되니까 그때는 필요한 건데 실은 이 선택 툴이 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보시면 이제 하얀색 선택 도구인 직접 선택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 다른데 이게 CS6 버전으로 제작이 된 프린트물이라서 좀 다르긴 한데 지금 보시면 화살표는 똑같은데 몸통이 없죠. 머리만 있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꾹 눌러서 보시면 두 개가 있죠. 직접 선택 툴이 있고 그룹 선택 툴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직접 선택 툴도 사용하는 빈도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누차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얘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점을 선택할 때 많이 쓰거든요. 뭐 나중에 이제 펜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점의 개수는 적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그 점을 약간 이동을 시키는 거에 따라 곡선의 모양이 좀 변경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선택을 할 때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잡아당기시거나 이동을 하시면 다른 곳으로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을 선택해야 돼 하시면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이 점 3개가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이때 이제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죠. 사각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각형도 점을 잡아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얘는 쓸모가 많은 툴이거든요. 다음 이제 그룹 선택 툴은 이제 그룹이 만약에 특히 뭐 쓰려고 하면 패스파인더 언그룹 그 패스파인더 디바이드 하고 나서 이제 그룹이 되는데 그때 좀 쓰려고 하면 쓸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잘 쓰지 않고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언그룹 시킨 다음에 이제 이동을 시키는 편이긴 한데 얘가 이제 그룹이다. 그러면 그룹의 단축키인 컨트롤 G를 눌러야겠죠. 그럼 그룹이 지금 되어 있어서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즉, 그 그룹 선택 툴을 일단 누르셔서 얘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실은 직접 선택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선택 툴도 그룹인 상태에서 얘만 이동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룹 선택 툴은 얘 한 번 누르면 얘만, 또 한 번 더 누르면 그룹인 얘까지도 선택이 돼서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밖에 한 번 선택하고 얘 한 번 선택했다가 움직여 놓고 이 아이의 그룹이 또 있지? 한 번 더 누르시면 그룹이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잘 쓰진 않는 툴인데 컨트롤 쉬프트 G 누르시면 다시 그룹이 해제가 되죠. 다음 보시면 이제 마술봉인데 얘 마술봉의 모양도 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데 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선택 툴하고 마찬가지로 모양만 바뀌었지. 예,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요. 이거를 한번 해보시려고 하면 뭐 얘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얘를 뭐 전혀 다른 색으로 좀 바꾸고 얘는 조금 옅은 색. 색은 달라요, 두 개가 지금. 예. 채도가 좀 다르죠. 얘는 채도가 높고 얘는 좀 채도가 낮게끔 제가 일부러 세팅을 했습니다. 얘는 조금 다르게. 얘는 버리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배경색에 좀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네 개가 색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얘를 기준으로 얘 둘은 좀 비슷한 색이죠. 얘랑 두 개는 좀 비슷한 색상이고 얘는 영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마술봉을 한번 썼었죠. 수업할 때 이제 태극기 만들 때 좀 쓴 걸 보셨을 텐데 얘를 선택하고요. 얘 둘 색이 다 다르다 했어요. 이 별 세 개가. 얘 선택했더니 얘만 선택이 됐어요. 얘 둘은 실은 또 다른 색상입니다. 그런데 마술봉을 선택했더니 얘까지 선택이 된 이유는 얘 더블 클릭하시면 옵션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은 좀 더 뒤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기도 하고 제가 좀 급히 넘어갔던 거 뭐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색을 좀 유사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범위값이 20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정확하게 20% 범위 안에 이제 들은 색깔을 지정하려고는 한 건 아닌데 그 범위 안에 이제 얘는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선택했는데 얘까지 선택이 된 겁니다. 이 수치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요. 누르면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보시면 얘까지도 지금 선택이 됐잖아요. 얘를 낮추면요. 빵으로 낮추면 얘만 선택됩니다. 자, 한번 선택해 볼까요? 딱 누르면 똑같은 색만 정확하게 컬러 코드가 같은 애만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얘를 올리면 올릴수록 비슷한 색상까지도 선택이 됩니다. 예. 적절하게 디폴트 값은 20이긴 한데
나는 얘랑 무조건 똑같은 색이 선택이 되어야 해. 색상 코드까지도 완전 똑같은 색을 선택을 해야 돼라는 경우에는 얘를 아예 0으로 맞춰주시면 이 아이의 똑같은 애만 선택이 될 거고, 이 범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색과 비슷한 색이 선택이 됩니다. 마이크는 좀 꺼주세요. 제가 끌게요. 한 분이 켜져 있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 컬러는 이거 똑같아요. 그죠? 이제 색상은 빼고 얘 체크 풀고요. 이제 스트로크 컬러만 이렇게 했으면 색상에는 영향을 주진 않고요. 선의 색상만 똑같은 아이가 선택이 될 거고, 또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제가 얘 체크를 치웠는데 선과 면의 색상이 똑같은 아이 둘 다 또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웨이트, 선의 두께 뭐 이런 것까지도 동시에 똑같은 거 다 선택이 돼 라고 또 정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까지도, 그다음에 블렌딩 모드까지도. 블렌딩 모드는 지금 아직 진도가 안 나갔는데 한참 뒤에 나올 내용이긴 한데, 일단 기본은 필 컬러가 뭐 20이 언저리였잖아요. 뭐 이 수치는 변경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라쏘 툴이 나와요. 라쏘는 여기 있죠. 이게 포토샵에도 있는데 포토샵은 좀 종류가 많아요. 뭐 폴리곤 라쏘, 그다음에 마그네틱 라쏘 해가지고 그 모르겠어요. 2021에는 또 어떤 라쏘가 또 더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포토샵에 일단 기본은 그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라쏘 일러스트레이터뿐만 아니라 포토샵은 라쏘가 그나마 그래도 좀 쓰일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일러스트레이터에는 라쏘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뭐 이렇게 많은 도형들이 있는데 그 일부 부분에 뭐 점 또는 선이 좀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렇게 쭉 긁어요. 이렇게 해서 너는 포함되면 안 되고 너는 포함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첫 점과 끝점을 이어주시면 그 점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이 된 일부 하나 점을 잡아서 당기시면 선택된 점만 이렇게 라쏘에 의해서 선택된 점만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4페이지 이제 밑에 있죠.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도 땡땡이 패턴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또 별로 한번 해보죠. 이번 시간에 원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저 별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택 툴로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정확하게 수평으로 이동을 시키려면 물론 뭐 Shift 키를 누르지 않아도 지금은 스마트 가이드가 체크가 돼 있어서 이렇게 자주색 선이 나와요. 뭐 이렇게 하면 수평이야, 뭐 이렇게 하면 수직이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뭐 이렇게 하면 밑선에 맞아,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일단은 저는 Shift를 누르는 게 워낙 습관이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면 대각선 45도, 수직, 수평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 놓고요. 여기에 Alt 키를 누르면 복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Shift 키를 제외하고 얘를 뭐 무작위로 여기에 복제를 시키고자 하시면 Alt 키 눌러서 계속 Alt 키 누르고 가지고 와서 Alt 키로 가지고 와서 마우스 떼고 키보드 떼고 가지고 와서 Alt 키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떼고 키보드 떼고 하셔서 계속 무한반복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패턴을 만들려면 정확하게 수평으로 이렇게 위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가고
이 다음에 마우스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Alt 키 눌러서 그 다음에 마우스 떼고 키보드 떼고 하시면 이렇게 수평으로 복제가 됐잖아요. 이 간격을 등간격으로 여기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시려면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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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누르시면 이전 했던 것들을 재실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평으로 했는데요. 얘를 다시 쭉 긁어서 다시 Shift 눌러야 수직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으실 거고, 다시 Alt 키 눌러서 복제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떼야 돼요. 마우스 떼고 키보드 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또 반복이 돼야 되니까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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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누르시면 이렇게 패턴이 완성이 되죠. 물론 지금 저야 뭐 이렇게 그 수직 수평으로 패턴을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Shift Alt 누르고 컨트롤 D 눌러서 복제를 해서 패턴을 만들었지만, 실은 일러스트레이터에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이용을 하실 건데, 이렇게 간단한 패턴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만드셔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뭐 일러스트레이터의 패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있습니다. 나중에 패턴을 만들 수 있는 패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불규칙적인 패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긋나는 패턴 이런 것들은 그때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페이지 보시면 이제 도형에 대해서 나오죠. 뭐 도형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형을 꺼내요.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 뭐 사각형, 그 다음에 둥근 사각형,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다각형, 그 다음에 별, 그 다음에 플레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형을 그리기 이전에 이제 5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바운딩 박스가 하나 있죠. 박스가 그려져 있는데 그 부분 보시면 비율을 유지하고, 그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중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Alt 키를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의 각 옵션은 뭐 화살표 위아래 좌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을 이렇게 누르시고 그리시면, 여기를 기준으로 그리시면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를 하면 처음 찍었던 점을 기준으로 사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리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내가 찍었던 점, 지금 제가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 점을 기준으로 도형을 그렸는데, 야, 나는 요 점을 기준으로 도형을 좀 만들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는 단축키가 Alt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리면 그냥 그려지는데, 마우스를 놓지 않으면 Alt키 딱 누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사각형이 그려질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이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를 하시면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가로 세로 비율이 다 다른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말고 나는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은 도형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Shift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사각형을 꺼냈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시면 마우스 먼저 띄시고 키보드 떼고 하시면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막 이렇게 뿌리려고 하시면 그냥 Alt를 누르지 않고 하셔도 되지만, 뭔가 좀 리플렉트를 할 때
반사툴 할 때 보시면 뭐 고양이 반쪽 만들었잖아요. 고양이 얼굴 반쪽. 그런데 뭐 거기에 눈을 그릴 건데 뭐 이 지점을 기준으로 좀 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때 좀 많이 Alt키를 쓰면 되겠죠.